자, 여러분들 2023년 고1 6월 모의고사 11페이지 문학 이제 장국진전 고전소설 있죠? 요건 선생님이랑 지금 학습을 할 겁니다. 고전소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휘 같은 거 하나하나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 좀 천천히 설명하면서 넘어갈게. 알겠죠? 요거 스토리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전쟁 이야기야, 전쟁 이야기. 알겠죠? 전쟁 이야기. 우리 내신이니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이제 고전소설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전쟁소설에서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명나라 혹시 명나라 알아? 명나라? 명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아, 훌륭합니다. 어느 시대에 있었던 나라야? 아, 좋아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있었던 명나라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고전소설에서 명나라가 나오면 긍정적인 국가야. 왜냐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명나라를 좋아했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선이라는 국가가 처음 이성계가 세울 때 우리나라 이름 어떻게 할까요?도 명나라한테 물어봤었고, 그리고 여러분 임진왜란 기억나요? 임진왜란이 뭔지 알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도와준 게 어디야? 명나라지. 이유야 어쨌든 명나라가 도와줘서 명나라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알겠지?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 이제 시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공간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고 시대적 배경도 명나라 시대야. 알겠어? 요거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황제라는 말은 언제 써? 황제가 뭐야? 황제? 왕 중에서도 왕이 황제야. 그냥 왕이랑 황제랑 달라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조선에 왕이 있었어, 없었어? 조선에 왕이 있습니다. 조선에 황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조선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황제를 칭했던 적이 있었어. 그 전에도 있었지만 황제를 조선시대 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조선에도 이제 왕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 황제는 뭐라 그랬어? 왕 중에 왕이라 했었지. 황제는 어디 있을까? 그렇지. 명나라의 왕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알고 있어. 니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만세라는 표현 쓰지 얘들아. 만세. 만세가 뭔지 알아? 만년 사세요 이런 거야. 근데 이거 황제한테는 만세라는 표현 써도 되지만 왕한테는 만세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왕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 천세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달라 용어가.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야. 왕궁이 어디야 얘들아? 왕 사는 궁궐 왕궁이라고 그러지. 왕궁이랑 황궁이랑 또 다른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고전 소설에서는. 알겠지? 같이 한번 볼게요. 본문. 황성 나와 있죠. 황성. 황성이면 얘들아 어딜까? 왕이랑 관련된 거야? 황제랑 관련된 거야? 황제랑 관련된 거야. 이 황성이 어디냐면은 황제가 있는 국가의 수도. 그래서 여기서는 명나라 수도입니다. 다시 황성이 황제가 있는 국가의 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1페이지입니다. 황제가 있는 국가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명나라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명나라 수도 써놓으세요. 가만히 있네. 이씨. 수민공주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써야지. 봐라! 자, 그 다음 그 옆에 병란이라고 나와있지. 병란이 뭘까? 병사와 관련된 난리야. 군사적 난리가 났다는 거야. 군사적 난리. 그럼 병란에다 세모 한번 쳐볼까? 자, 황제가 있는 국가의 수도에서 병란이 일어났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상황인 거야. 살기가 등등하면 살기가 뭐야? 주기를 기운 살기. 알죠 여러분들? 살기가 등등하며 자, 천자는 피신한 모양이라. 자, 천자 밑줄. 요거 여러분 내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천자가 뭐야?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 그래. 알겠어?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상황 봐봐. 지금 어때? 위태로워 안 위태로워? 황제가 피신을 갈 정도면 엄청 위태로운 상황이겠죠? 천자는 피신한 모양이라. 자, 국진 동그라미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제목 뭐야? 장국진전 나와있지? 제목이에요, 제목. 여러분들, 장국진전. 그래서 국진이가 누구야? 주인공이야. 그럼 주인공이면 여러분들, 고전소설의 주인공 짱 셀까? 약할까? 짱 세겠지. 짱 셉니다. 같이 볼게요. 국진이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무장을 갖추고, 황금 투구 쓰고, 풍운 갑옷 입고, 좌수에, 왼쪽 손에 전륜독 칼입니다. 우수에 청학선이 뭐냐? 부채예요. 그래서 칼이랑 부채를 딱 들고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자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오르리라. 나와있죠? 자, 그럼 국진이가 아마도 뭐 할 것 같아? 주인공이니까 황제를 도와줘야 돼? 황제 죽여야 돼?
그래서 도와줘야 돼. 우리 황제는, 명나라 황제는 좋은 거라 했었어. 고전술에서 일반적으로. 알겠어? 그래서 도와주러 갈 거야. 그리하여 국진은 필마 단기 뜻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홀로 말을 타고 나는 듯이 달렸고, 달리면서도 자기의 중대한 임무를 잊지 않은 터라. 그럼 중대한 임무가 뭘까? 이해하면서 가자. 황제를 구출해내고 황제를 살려넣는 게 어때? 국진이의 뭐 임무겠죠. 그의 빛나는 준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실로 혼연일체가 된 듯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 같다 이런 뜻인 거야. 아니나 다를야 그가 읽은 천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저희 국진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아니면은 하늘의 기운을 본 거야? 하늘의 기운을 본 거야. 하늘의 기운을 보니까 이거 황제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비범하게 딱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해 안 똑똑해? 엄청 똑똑한 인물인 거야. 하늘만 보고도 황제한테 일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가 읽은 천기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국의 수십만 대군은 명나라군을 무찔러 없애고 나와있지.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달마국에다가 동그라미 칠래 세모 칠래? 세모 쳐야 되겠죠. 그치? 적입니다. 적. 자, 명나라군을 무찔러 없애고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와 황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하였으니, 자, 운명은 경각에 달하였으니 밑줄 쭉 여기 어울리는 한자성어 몇 개 써줄게. 자, 첫 번째 명제경각. 명제경각이 뭐냐면 잠시 찰나의 순간에 목숨이 달려있다 이런 뜻이야.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 풍전등화 들어봤어? 풍전등화. 이거 선생님이 어휘에 넣어놨었는데 풍전등화. 도휘, 풍전등화가 뭐야? 소율이 뭐야? 그치, 바람 앞에 등불, 바람 푹, 불화, 그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봤죠, 여러분들? 누란지위. 누란지위가 뭐야? 좋아요.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뜻이야. 자, 계란 쌓아놓으면 어떨까? 위태로워, 안 위태로워? 못 쌓아요. 딱 쌓아놨다고 생각해봅시다. 위태로워, 안 위태로워? 위태롭겠지? 그래서 누란지위도 여러분들 여기 어울리는 한자 성어니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국지는 즉시 권례로 들어가 어전. 어전이 누굴까? 누구 앞이야? 어전이면 황제 앞인 거예요. 황제 앞에 끌어엎드려 가로되. 가로되라는 건 말하라 이런 뜻이야. 소신이. 자, 이거 지금 누구 대사야, 얘들아? 누구 대사인지 생각해봐. 누구 대사예요? 그렇지, 국진이 대사지. 국진이가 지금 뭐래? 소신이잖아. 소신은 그럼 누구야? 국진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원방, 저 멀리에 가 있어서 폐하께 근심을 끼쳤사오니 이것은 모두가 신의 죄인 줄로 아뢰요. 제 잘못입니다. 적병을 파한 후에 적병 애들 깨뜨려버린 다음에 죄를 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하는 거에 의도를 잘 봐야 돼. 국진이 진짜 잘못한 애야? 아니야, 얘는 진짜 잘못한 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임무 때문에 멀리 있어서 황제를 옆에서 보조하지 못했으니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때? 여러분들 공부를 막 준비 안 해하고 뭐 문제 풀어놓으면 다 쳐틀리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누구 잘못일까? 너희들이 공부 안 한 너희들 잘못이지. 그래도 내가 그냥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놔. 자신의 탓을,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탓으로 원인을 돌렸다.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지. 자신의 탓으로 원인을 돌렸다. 근데 진짜 자기 잘못이야? 아니야. 자기 잘못 아니야. 말하기 의도 잘 봐야 돼. 의도. 됐어? 자, 하고 아뢰더라. 절망한 천자는 그것이 누군가 처음엔 잘 모르시는 듯 하다가 장국진이라는 것을 아시자 놀라시며 계하로 계단 아래 내려 뛰어내려가 그의 손을 잡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반갑나 봐.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원래부터 황제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국진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가워하겠지. 야, 경이 있었으면 무슨 근심을 하려. 여기 딱 드러났네. 그럼 여기서 경이 누굴 지칭하는 말이야? 그렇지, 국진이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있었으면 뭔 걱정하겠습니까?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을 안보하고 사직을 구하고 내 걱정 좀 덜어줘라 라고 하고는 눈물을 뿌리며 애걸하듯이 하교, 명령을 내리시더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적은 어느새 도성에 다다르고 도성의 백성들을 아우성치니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라고 나와있지. 자,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에다가 밑줄 치고 여기 어울리는 한자성어 써볼까? 아비규환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비규환.
지옥 같다는 뜻이에요. 아비규환.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괄호로 한번 묶어보자. 자, 그것은부터 괄호로 묶어. 그것은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 하더라. 이것을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려 터인가? 라고 나와있지. 여기까지 묶어. 자, 요거 여러분들 29번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고전소설에 이런 게 잘 나와요. 자, 이 상황에 대한 누구의 평가야, 이거 지금? 서술자의 평가 아닙니까? 그치? 자, 일반적으로 현대소설에서는 이런 거 많이 없어.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자가 1인칭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전지적 작가가 나와서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고전소설에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런 표현 써요. 자, 앞으로 안경 예쁘게 안 끼고 다니면 여러분들 눈을 쿡쿡 찌를 거예요. 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경을 예쁘게 쓰고 다닐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국지는 다시 말에 오르자 한 손에 전륜도 또 한 손에 청학선을 흔들면서 성문을 빠져나가 물밑을 물려드는 수십만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 비호는 나르는 호랑입니다. 야, 호랑이가 날면 어때? 짱짱 세겠지. 그치? 비호처럼 달리더라. 그의 전륜도 칼이 닿는 곳마다 번깃불이 번쩍 일더니 적장과 적군사는 추풍 낙엽같이 쓰러지니 적군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대 혼란이 일더라. 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면서 물러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자, 이 단락에서 여러분들 뭘 볼 수 있냐면, 자, 이 단락 왼쪽으로 묶어볼까? 자, 방금 단락 국지는부터 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며 물러나가니라 물러가니라까지.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국진이의 영웅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국진이 어떤 인물이야 지금? 칼 들고 부채 들고 애들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죽지. 그래서 어떻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뤘대.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뤘다. 이거 진짜일까? 과장이겠지? 이런 거 이제 과장법인 거 알고 있어야 돼. 다 과장인 거야. 과장.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돼?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어떤 놈들이 쳐들어왔어? 지금 달마국이란 나쁜 놈이 쳐들어왔지. 어디로? 명나라로. 그치? 그래서 황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때 누가 왔어? 국진이, 장국진이가 딱 와가지고 황제 폐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애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국진이 짱짱맨이 아니야? 짱짱맨이죠? 그럼 얘가 영웅이냐? 그렇지. 그래서 얘가 영웅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한번 볼까요? 명나라 사람이지. 그러니까 조선 소설이긴 하지만 시대적 이제 공간적 배경은 명나라인 거야. 자, 볼게요. 국진이는 달마국을 정벌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전장으로 떠난다. 달마국은 천원국과 합력하여 국진이를 대적한다 나와있지. 그럼 봐봐. 달마국이 아까 위에 세모였었잖아. 그럼 또 누구 세모? 새로운 거 누구야? 얼마짜리? 그렇지, 1,000원짜리. 이놈들도 이제 세모 쳐야지. 알겠습니까? 자, 내려갈게요. 본문. 자, 결국 국진이가 병을 얻어 누운 것도 당연한 이치일터라. 지금 위기 상황 생겼네. 국진이가 지금 어떻대? 뭘 얻었대? 그렇지, 병을 얻은 거야.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것은 전투 중에 치명적인 일로 국진은 군중에 엄명을 내려 진문을 굳게 닫게 하고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 구할 것인지 국리에 국리를 더하더라. 적은 몇 번이고 도전하니 이쪽이 진 앞에서 호통을 치르곤 하더라. 그러나 국진의 진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자,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장국진에게 중대한 곡절, 무슨 사연이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그럼 여기 백운도사나 오금도사는 누굴까? 적이야? 아니면 저기 국진이 편이야? 적이에요. 그럼 여인애들한테 동그라미 칠래? 세모 칠래? 세모 쳐줘야 씨. 됐어? 자, 쭉 며칠이 지나도 국진이의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자,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자, 이때 어려서부터 가까운 천문지리가 누구보다 능통한 이부인 나와있죠. 이부인 동그라미. 자, 이 이부인이 누구냐면요, 국진이의 와이프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짝끼리 다 이제 천기를 잘 읽어. 그래서 천문지리가 능통해서 천기, 하늘을 쓱 보고 있었더니 남편의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자, 남편이 누구야 그러면? 이부인의 남편. 그치, 국진이에요. 장국진. 선아, 남편은 국진이야. 남편이 병들었다는 걸 편지로 들어서 알았어?
아니야, 뭘 보고 알았어? 아까 국진이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부인 역시 어떤 거예요? 하늘을 보고 안 겁니다. 알겠어요? 자, 남편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는 놀람 금치 못하더라. 더욱이 옆에 있던 유부인 동그라미, 유부인도 누구 와이프일까? 국진이 와이프입니다. 이 사람도 비범한 인물이에요. 자, 유부인 역시 남편의 위험에 애통해하니 장승상이나 왕씨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물을 따름이더라. 그럼 장승상이랑 왕씨도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동그라미인 인물이겠지. 국진이가 아파하는 걸 슬퍼하는 사람들이니까. 됐어? 자, 육도 삼략과 손오병법, 손자병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능력도 이제 뛰어난 사람인 거야. 이 부인은 생각 끝에 결연이 일어서더니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을 결단지으리라 결심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 근데 누가 나갈 거야 이제? 이 부인이 나갈 거야. 알겠어? 자,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자,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라고 나와있지. 자, 남장에다가 밑줄. 자, 우리 고전소설에서 이런 이야기 소스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가 남장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는 비하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여자는 어때?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벼슬에 나갈 수 있어요, 여자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다 여학생밖에 없네, 이거 뭐야, 씨. 선생님 생각이 아닙니다. 여자가 큰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인 척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소스가 이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소설에서 등장해. 자주 나오는 그런 이야기 덩어리를 우리가 화소 혹은 모티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 써볼까? 남장 모티프. 화소라고도 합니다. 화소. 남장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변장이라고 해도 당연히 되고요. 변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 사실 요게 더 큰 개념이긴 한데 그 안에 이제 남장이 들어가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쭉 머리에 용인 투구를 쓰고 몸에 청사 전포를 입고 왼손에 비린도 오른손에 홀기를 들고는 시부모와 유부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필마단기로 또 한 마리 말 타고 달마국 향해서 집을 떠나리라. 유부인은 멀리 전송을 나와 이 부인의 전도를 근심하며 봉서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유부인의 품속에 내어주더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동정호 물 건널 때 물에 던지면 용왕 부인이 청할 것이니 들어가 보소서. 세상에 용왕 밑줄 한번 쳐봐. 자, 또 동정호의 용왕은 첩의 전생 부모이니 허헉. 여러분 지금 유부인도 어때?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의 전생의 부모가 누구래? 누구야? 누구요? 용왕 부인 있지. 용왕 부인. 그게 내 전생의 엄마라는 거야. 알겠어? 용왕은 지금 첩의 전생 부모잖아. 부모가 보면 반가워할 터요. 이제 가장 좋은 선약 나와있지. 선약도 밑줄. 자, 여러분들 한자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 신선 선자예요. 신선 선자. 알겠어? 신선의 약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 방금 용왕이랑 선약에다가 이제 밑줄 쳤었잖아. 요거 두 개 옆으로 좀 빼볼까? 자, 우리 문학에서 목황상제, 신선, 선녀 이런 말 나오면 도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 이런 표현 쓰니까 요거 조금 체크해 놓으세요. 다시 이해해보자. 자, 우리 문학에서 어떤 거? 신선, 선녀, 옥황상제, 용왕, 그리고 또 그 지옥에 사는 새끼 누구지? 염라대왕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럼 도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야. 도교 세계관에 이런 게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렇구나. 자, 승상의 목숨을 구원할 것이요. 다음은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 천원왕과 달마왕을 잡으리다 라고 나와있지. 자, 다시 한번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지 천원왕, 달마왕 얘네들 어때? 아까 1,000원짜리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었지? 얘네들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얘한테 뭐가 필요해 지금? 국진이한테 필요한 거, 이분한테 필요한 건 뭐야? 일단 선약이 필요해. 약이 왜 필요해? 누가 아파 지금? 국진이가 아프잖아. 그치? 자, 선녀 한 쌍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천원왕과 달마왕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하니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질풍처럼 달리더라. 동정호에 왔을 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동정호야. 이 부인은 유부인 시킨 대로 하여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궁 동그라미. 자, 이거 가지고 초월적 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 그쵸, 여러분들 지상세계가 아니죠. 초월적 세계입니다. 초월적인 세계.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왕 내외. 자, 내외 밑줄. 요것도 어휘 체크. 내외는 안과 밖이란 뜻인데, 여러분들 안사람, 바깥사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뭐야? 부부 얘기야, 부부.
내외라는 건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용왕 부부가 반가워하며 만년주를 권하더라. 술입니다. 그리고는 유부인의 말대로 선약과 선녀 한 쌍을 유부인에게 내리시며 선약은 누굴 위해서? 누구 위해서 써요? 국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선녀 한 쌍은 뭐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그렇지. 천원왕이랑 달마왕 잡을 수 있죠? 자 내리시며 천원왕과 달마왕은 욕이나 배업 때 죽이지는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욕 보이다가 뭐야? 농락 좀 해라. 농락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하지 말래? 죽이지는 말래. 이거 뭐야? 두 사람은 천상 선관으로 인간에 적거하였으니. 얘네들이 원래 뭐야? 선관이었던 거야. 선생님 아까 선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옥황상제 옆에서 옥황상제 보필한 여자들을 선녀라 그러지. 그럼 남자들은 이제 선관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뭐였던 거야? 원래는 천원왕이랑 달마왕은 원래 뭐였었던 거야? 하늘에 있던 선관이었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죄를 지어서 뭐 한 거야? 귀양살이 하고 있는 중인 거지. 알겠어? 자, 요것도 여러분들 고전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치? 하늘에서 죄 지어갖고 내려오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적강 모티프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적강 모티프. 모티프란 말 대신에 당연히 화소라는 말 아까처럼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 고전 소설, 고전 문학에 자주 나오는 화소 어떤 거 배웠어? 남장 모티프 배웠었죠? 또 어떤 거 있어? 적강 모티프도 배웠습니다. 소율아, 적강 모티프가 뭐라고? 그렇지. 하늘에서 죄 지어서 내려오는 거 이게 적강 모티프야. 알겠냐? 자, 만일 죽이면 일 후에 원한이 되리라 하고 교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용왕 부인은 선녀들에게 분부하여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용궁에서 나와 전장으로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자, 밑줄 한번 쳐볼까?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밑줄 치고 괄호로 묶으세요. 요거 역시 여러분들 아까랑 똑같이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편집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 그치? 자, 쭉 가볼게요. 자, 이때 명나라 진영은 적병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있었으며 진문은 열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으니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준비해 분주하더라. 지금 그럼 큰일 났어 안 났어? 큰일 난 상태인 거야. 명나라의 군의 운명은 경각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여러분들 명제경과 풍전등화, 누란지휘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본 이 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어 만리청춘의 고삐, 그러니까 말의 고삐를 쫙 쥐어잡고 좌우에 따라온 선녀들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분부하고 즉시 급하게 채찍질을 하니 만리청총만은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진문으로 향하여 달리더라. 적병들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 몹시 어리둥절할 뿐이더라. 난데없이 천지에 소나기가 퍼붓고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니 어느 누구든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적병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으랴, 무섭다라는 뜻인 거야.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진이가 위기 상황에 왔었지. 뭐 때문에? 병 걸려가지고. 그치? 근데 그거 누가 해소해줘? 이 부인이 해소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 등장인물 여러분들 주인공과 관련된 인물 3명 누구 있어 일단?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 장국진, 또 이부인, 유부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동그라미겠지. 누구 편이야? 명나라 황제 편이야? 달마국 편이야? 명나라 황제 편인 거야. 그래서 누굴 혼내주는 거야? 달마국을 혼내주는, 천안국을 혼내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 학습 잘 해놓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맨 위에다가 정리 조금만 해보면 맨 위에다 요것만 써놓자. 이런 걸 여러분들 군담소설이라고 하고요. 영웅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군담소설이 뭘까? 군담소설. 요거는 뭐냐면 전쟁소설이야. 전쟁소설. 알겠어? 자, 소설의 성격도 한번 써보세요. 자, 전기적이다. 여러분 전기적이 뭐냐면 기묘한 이야기, 판타지적 요소. 비현실적이지요. 그리고 영웅적인 소설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전기적, 요거 어휘 쪽 기억해놔 꼭. 전기적이 뭐야? 비현실적인 걸 전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음?